이 시위를 주장하시면은 고함을 지르거나 보호대상 하시지 마시고 현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 성행에 방해되지 않게 이 시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해체!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거 전부 한죄 때문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경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찬,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결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 소식부터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한 달 돼가는 동안 계속 주말에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새 과시에 나선 여야 진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사법 슈퍼위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 보여드리죠. 당장 내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형사재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요.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있을 것이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에도 평의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럼 이날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수능 모의고사 날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헌법재판소 주변의 고등학교들은 휴교를 해야 되니까 이날도 아니겠다. 그렇다면 27일 혹은 2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28일 금요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꼽히는데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26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6월 정도에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대선이 치르고 나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 말로 미뤄진다면 그렇다면은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뿐 사실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그 헌법에 있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 탄핵이 의결이 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지난해 12월 14일에 됐기 때문에 가장 늦게 180일을 충분히 탄핵 심판을 한다라면 6월 11일까지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중간에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도 정원 9명 중에 1명이 빠진 8명이 지금 그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 2명마저 이 임기 그 퇴임을 하게 되면 6명만 남기 때문에 예. 사실상 탄핵 심판 이 선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헌법재판관 8명의 재판관들이 지금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의를 마치고 평결로 언제쯤 넘어갈지는 말 그대로 8명의
헌법 재판관들만 아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